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파책입니다. 혀 없는 개 보기 기억하시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얘기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같이 보기한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귀여운 아가야. 제동이가 기다리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 틀렸어. 친구들한테 텔레비전에 나올 거라고 자랑했는데 너 때문이야. 빵도 던져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던 제동이가 괜히 심술을 부렸어요. 이 녀석아 그만해. 보기는 곧 새끼 낳을 거라 예민한데 왜 너까지 귀찮게 해. 방송 취소된 게 어디 보기 탓이야? 엄마는 제동이한테 꿀밤 한 대를 쥐어박았어요. 보가 우리가 널 돌보고 있어서 촬영할 필요가 없다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 정말요? 이 골목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니 매우 기뻤어요. 입으로 엄마 바지를 툭 쳤어요. 침이 번들거렸지만 엄마는 환하게 웃었어요. 지금까지 떠돌아다녔지만 이곳만큼 안전한 곳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몸에서 신호를 보냈어요. 아기들이 꼬물거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은비는 급하면 자기가 있는 대문가에 아기를 낳으라고 했어요. 엄마, 나 아기 낳을 시간 다 되었어요. 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어요. 보가, 이리 와봐. 엄마가 숲속 빌라 입구에서 날 부르면서 손짓을 했어요. 숲속 빌라는 엄마가 사는 빌라 이름이에요. 혹시 맛있는 걸 주려나 하고 어슬렁어슬렁 다가가니 빌라의 컴컴한 지하실을 가리켰어요. 저 아래에서 새끼를 낳으면 좋을 것 같아. 어때? 코를 내밀어 킁킁 맡아보니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났어요. 고양이 오줌 냄새도 나고 쥐 오줌 냄새도 났어요. 정말이에요? 저곳에서 아기를 낳아도 돼요? 그럼 내가 널 돌보기도 좋고 말이야. 엄만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놓았다고 했어요. 엄만 정말 나의 엄마인가 봐요. 난 이 사실을 얼른 은비에게 자랑했어요. 은비는 자신의 일인 것처럼 기뻐했어요. 그러다가 왕왕 짖어서 나를 놀라게 했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지나가니까 나도 모르게 짖었어. 해가 막 산 고개를 넘어간 뒤였어요. 드디어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도와주세요. 엄마를 찾아봤지만 낮에는 엄마를 만나기 힘들어요. 직장에 다니거든요. 난 숲속 빌라 지하실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뒤에서 은비가 파이팅을 외쳤어요. 컹! 컴컴한 지하실에는 엄마가 깔아둔 자리가 나를 기다리듯 펼쳐져 있었어요. 앉아보니 정말 아늑했어요. 포근한 자리에서 꽃냄새가 났어요. 편안하게 옆으로 누웠어요. 배는 진통이 왔다가 멈추었다가를 반복했어요. 아가, 이제 준비 다 되었단다. 얼른 나와서 엄마한테 얼굴 보여줘. 배가 아플 때마다 기도했어요. 아가들이 무사히 나와주기를 빌었어요. 시간이 더디게 흘렀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아가들이 태어났어요. 3마리였어요. 그런데 아가들이 태에 쌓인 채 나왔어요. 태는 아기를 감싸고 있는 미끈한 막이에요. 얼른 태를 찢어서 아기를 핥아주어야 숨을 쉬는데 나는 혀가 없어요. 아기들이 상처를 입을까봐 발톱으로 찢을 수도 없었어요. 엄마 도와줘요. 길고 따뜻한 혀로 미끈거리는 아기들을 목욕하듯 깨끗하게 닦아줘야 하는데 나는 혀가 없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엄마를 불렀어요. 크게 소리 지르면 금방 나온 아기들이 위험해질까봐 신음소리만 끙끙 냈어요. 그때였어요. 보가 어딨니? 보가 어딨어? 엄마 목소리예요. 아이처럼 들떠있는 엄마 목소리가 들려요. 엄마가 지하실 계단을 내려오고 있어요. 어머, 우리 보기 아이를 낳았네. 축하해, 보가. 엄마가 축하해 주었어요. 가까이 가서 봐도 되니? 그럼요. 그런데 엄마 도와줘요. 빨리 아기를 살펴봐 주세요. 엄만 빛을 쏟아내는 듯한 내 눈빛을 보고는 무슨 일인가 하고 얼른 아기 곁으로 갔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애들이 태를 둘러싸고 나왔잖아. 엄만 내게 급히 물었어요. 보가, 엄마가 집으로 데리고 가서 깨끗하게 닦아올게. 엄마 믿지?
믿고 말고요. 엄마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그래 고마워. 잠시만 기다려. 엄만 아기들을 수건에 감싼 다음 밖으로 나갔어요. 엄마는 내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야이그 이 녀석아. 내가 조금만 늦게 왔으면 아가들 큰일 날 뻔했어. 엄만 고물거리는 아기들을 내 곁에 놓아주었어요. 비닐처럼 아기들을 감싸고 있던 미끈한 태가 말끔히 벗겨져 있었어요. 나처럼 다갈색이 2마리, 한 마리는 온통 검은색이었어요. 강아지들은 전 냄새가 나는지 젖을 물었어요. 꼬물꼬물 몸 저 아래서 쪽쪽 빠는 느낌이 간지러웠어요. 엄마 고마워요. 그래 내가 얼떨결에 산파 노릇하느라 아주 정신이 없구나. 소고기 듬뿍 넣은 미역국 끓여올게. 소문을 들은 골목 사람들이 구경 왔어요. 아가들은 매우 건강했어요. 젖도 많이 먹고 잠도 많이 자고 차차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절대 계단을 올라가면 안 된다고 타일렀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만큼 환한 바퀴에 궁금했나 봐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나도 아기 때 엄마 말 안 들었을까 문득 궁금했어요. 아기들이 말 안 들어도 좋으니 이렇게 아늑한 곳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5. 기쁨은 반짝 햇빛이고 이별은 긴긴 강물이고. 조그맣고 따뜻하고 달콤한 아가들의 혀가 침 범벅인 내 입가를 핥아줄 때는 부끄럽고 슬퍼요. 엄마가 따뜻한 혀로 새끼들의 털 고르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 조그만 몸뚱이에 입을 대면 오히려 보드라운 털이 침에 뭉쳐 엉망이 되어버리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의 아픈 과거를 이야기해주니 아기들은 쉽게 이해해줬어요. 알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서 침을 닦아줄게요. 아, 나의 사랑스러운 아기들. 우린 뒤엉켜 한참을 울었어요. 마음속으로 운 울음이 서로에게 강물로 흘렀을 거예요. 잡히지 않는 공처럼 돌아다니는 강아들이었지만 늘 턱에 침을 흘리고 있는 못난 엄마를 돌보는 일은 잊지 않았어요. 자식을 생각하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 말은 참말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사랑스러운 아기들이에요. 엄마와 제동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가들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 일광욕을 시켜주었어요. 엄마 젖만큼 중요한 게 햇빛 쬐기라면서요. 왕눈이 아줌마는 아기 먹일 젖을 많이 나오게 한다면서 뽀얀 고기 국물을 자주 갖다 줬어요. 빨간색 운동복 아저씨는 갖고 놀라며 커다란 족발 뼈를 줬어요. 아저씨, 지금 장난해요? 보기가 핥고 싶어도 못 핥는데 약 올리는 거예요? 왕눈이 아줌마가 으이그 하면서 아저씨를 쳐다봤어요. 나도 속으로 웃었어요. 구수한 게 냄새는 좋은데 핥아볼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냄새밖에 맡을 수 없으니까 더 애 같아요. 하여튼 남자들은 애 같아요. 엄마가 아저씨한테 살짝 눈을 흘겼어요. 치, 엄마도 애 같거든요. 물론 그 애 같은 마음이 날 이렇게 돌봐주고 있다는 건 알지만.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녀요. 지하실의 우리 자리도 엄마가 몇 번이나 깨끗하게 갈아줬어요. 엄마가 낡은 이불이라고 미안해했지만 우리에겐 최고의 보금자리였어요. 사실 동물들은 자기의 냄새가 오래 밴 곳을 좋아하지만 도움받는 입장에서는 그저 고맙기만 했어요. 가끔 사람 엄마가 진짜 나를 낳아준 엄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를 낳아놓고 멀리 떠났는데 내가 혀가 없어 가난아기를 돌볼 수 없는 걸 알고 몰래 사람으로 변신해서 온 건 아닐까요? 아니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장난이 너무 심해 개를 괴롭히다가 개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어느 쪽이 맞는지 아니면 둘 다 틀렸는지 모르지만 엄마와 특별한 관계는 맞을 거예요. 강아지들은 이제 뒤뚱거리지 않고 제법 먼 곳까지 나들이를 해요. 지하실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내려와서 젖을 먹고 잠을 잤어요. 난 여전히 외출은 잘 안 해요. 아기 낳느라 아팠던 몸은 다 나았지만 아기를 돌보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잠시 바람만 쐬고 들어왔어요.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어여쁜 강아지들이 어느 날부터 괜히 가엾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바람을 쐬고 들어와도 답답한 건 가라앉지 않았고요. 엄마 얼굴도 환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각오를 단단히 한 것처럼 굳은 표정이에요. 그러다가도 슬픈 눈으로 나를 쳐다봐요. 보가, 강아지들이 많이 컸다, 그치? 네. 누구나 이별을 하는 거야. 아,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던 까닭을 이제야 알았어요. 나는 못 들은 척 벽을 쳐다봤어요. 언젠가 제동이만한 개구쟁이가 이 지하실에 살았나 봐요. 벽에 알록달록 색종이가 붙어 있어요. 저걸 바람개비라고 한다죠. 아이들은 저걸 후후 불면서 뛰어다니는 걸 좋아한다죠. 엄마가 강아지들을 잘 키워줄 곳에 보낼 거야. 우린 빌라 2층 유민의 할아버지께서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강아지 2마리 키우고 싶대. 그런데 너무 멀어. 여기서 7시간 정도 가는 곳이야. 또 엄마는 말을 멈췄어요. 입을 꽉 다물고 날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만해요. 안 듣고 싶어요. 난 화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어요. 한 마리는 빨간색 운동복 아저씨의 여동생이 키우고 싶대. 내 아기들이에요. 보낼 수 없어요. 보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어요. 엄마는 왔다 갔다 하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어요. 강아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매일 신나게 놀았어요. 젖을 서로 먼저 먹으려고 다투다 한 뭉치가 되어 뒹굴기도 했어요. 엄마, 무슨 걱정 있어요? 제일 먼저 나와서 그런지 좀 의젓한 껌둥이가 내 턱에 묻은 침을 닦으며 물었어요. 아, 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감촉. 검둥이의 혀가 턱에 닿을 때마다 눈을 감았어요. 몸속에, 뼛속에, 마음속에 이 감촉에 대한 기억을 넣어두려고요. 엄마인 내가 귀여운 아기들을 핥아줘야 하는데요. 그리하여 힘들 때마다 그 기억을 알약처럼 꺼내 먹이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린 바뀌었어요. 계속 장난을 치던 다갈색 2마리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싶은지 다가오더니 내가 흘리는 침을 싹싹 핥아주었어요. 목이 메어서 그만하라는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꾸 고개만 이리저리 돌렸어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6.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엄만 거짓말했어요. 강아지들한테 햇볕 쬐어준다면서 데리고 나갔는데 오지 않아요. 어둑어둑해지도록 엄마도 아가들도 돌아오지 않아요. 가슴이 떨렸어요. 보가 밥 먹어. 엄마가 고기가 수북이 든 밥을 가져왔어요. 내 아가들은 왜 안 와요? 보가, 여기선 다 함께 지낼 수가 없어. 언젠간 헤어져야 하는 거야. 네 아기 키울 사람들에 대해 내가 자세히 알아봤어. 엄마도 믿고 그 사람들도 믿으렴. 새끼들은 아주 잘 지낼 거야. 그동안 날 가장 가까이서 돌봐주었지만 내 아기를 데리고 간 엄마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빨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어요. 난 참을 수가 없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엄마를 물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뒤에서 다급히 불렀지만 다 필요 없어요. 길바닥에다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아기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려고요. 철대문 안에서 은비가 바람이 불어오는 서쪽을 가리켰어요. 자동차를 타고 저쪽으로 갔어. 은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달렸어요. 막상 큰 길로 나가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내 아기들을 태운 차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그 자동차를 찾을 수만 있다면 찾기를 가로지르는 것도 무섭지 않아요. 이별의 인사도 못 나눴는데 엄마로서 당부해줄 이야기도 못했는데 내 아기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마구 달렸어요. 자동차가 가는 쪽으로 달렸어요. 이미 내 아기를 태운 차는 찾을 수 없지만 무작정 달렸어요. 자동차 줄은 끝이 없었어요. 나도 끝없이 달렸어요. 계속 달리다 보면 아기들이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배가 고파서 엄마를 찾으며 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달렸는지 몰라요. 왼쪽에는 자동차가 달리고 있고 나무가 휑하니 줄을 서 있는 가로수길이었어요. 낯선 길에서 토하듯 숨을 내쉬었어요. 숨을 좀 돌리자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헤어진 자식들 얼굴보다 엄마 얼굴이 떠올라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름을 많이 불러줘야 복을 받는다고 보가 일부러 더 내 이름을 부르던 엄마. 태를 못 벗겨 죽을 뻔했던 내 아기들을 살려준 엄마. 그런 엄마가 나의 목숨 같은 아기들을 보내버렸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걸었어요. 어느 길이든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 동물한텐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젖이 팅팅 불어서 쓰리고 아팠어요. 젖을 떼지도 않은 아기들을 데려가 버린 엄마를 생각하자 머릿속에서 번쩍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맞아.
엄마한테 다시 아기들을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야. 엄마는 내 말을 알아들으니까 분명히 아기들을 다시 데려올 거야. 이 좋은 방법이 왜 이제 생각났을까? 다시 엄마한테로 달렸어요. 낯선 길이어서 내가 흩뿌린 냄새를 더듬어 되돌아갔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골목에 다시 들어섰을 때는 밤이어서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동차 따라 정신없이 달릴 때는 몰랐는데 오늘 밤이 몹시 춥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 잘 왔어.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은비가 코를 실룩거리며 반갑게 맞았어요. 엄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온 거야. 아줌마가 널 찾으려고 동네 골목을 다 돌아다녔어. 은비네 집 담벼락에 기대고 앉았어요. 다시는 지하실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곳에 남아있는 아기들 냄새를 맡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예요. 밤늦게 엄마가 골목에 나왔어요. 혹시나 내가 돌아왔나 싶어서 나왔대요. 보가 어디 갔다 왔어? 많이 속상하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사과했지만 못 들은 척 노려보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어요. 당장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내일 할 거예요. 엄만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고 눈을 맞추었어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나는 고개를 빼내려고 애썼어요. 지금은 엄마 마음을 읽고 싶지 않아요. 내 아기들만 생각하고 싶어요. 엄마 말도 안 들을 거예요. 아침이 되자 골목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나갔어요. 엄마가 내 앞에 밥그릇을 놓으면서 슬쩍 눈치를 봤어요. 보가 많이 먹어. 나는 집으로 들어가는 엄마를 따라갔어요. 내 아기들을 다시 데려다 주세요. 엄마가 놀라서 돌아봤어요. 난 터져나오는 신음을 참으면서 힘들게 다시 말했어요. 엄마, 내 아기들을 돌려주세요. 보가, 이젠 강아지들 못 봐. 엄마가 말했잖니. 강아지들은 좋은 집에서 잘 자랄 거야. 엄마는 바쁜지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난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꼭 내 아기들을 다시 만날 거예요. 빨간색 운동복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는 아기 검둥이를 데리고 간 사람이에요. 아저씨, 아기 검둥이 다시 데리고 오세요. 내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아저씨한테 부탁했어요. 보가, 네 강아지 잘 데려다 주고 왔어. 걱정하지 마라. 아저씨는 뭐가 좋은지 싱글벙글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난 이빨을 드러내 보이면서 으르렁거렸어요. 내 아기 당장 데리고 오라고요.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뭐가 좋은지 웃는 아저씨가 미워서 인상을 확 썼어요. 그제 아저씨는 놀라서 얼른 가버렸어요. 종일 회사 간 엄마를 기다렸어요. 엄만 골목에 들어서면서 맨 먼저 내 이름을 불렀어요. 보가.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만큼 기분 좋은 적은 없어요. 아기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귀여운 아기들이 태어나니 좋아하는 것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무슨 일이든 아기들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지금 내 곁에 아기들이 없어요. 아이고, 낮에 보기가 따라다녀서 혼났습니다. 웅웅거리면서 따라다니는 게 새끼를 내놓으라는 것 같아서 영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내가 새끼를 훔쳐간 게 아닌데 원. 빨간색 운동복 아저씨는 엄마가 골목에 나서자마자 낮에 내가 따라다닌 일을 일러 바쳤어요. 보기가 강아지들 분양한 걸 못 받아들이겠나 봐요. 제가 몹쓸 짓을 했어요. 그게 어디 보기 엄마 잘못이야? 고마운 일 한 거지. 다른 사람들이 엄두도 못 낼 일을 보기 엄마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왕눈이 아줌마가 내게 눈을 끔뻑였어요. 이해하라는 신호예요. 그렇지만 소용없는 신호예요. 새벽이 가까웠지만 잠들지 못했어요. 아기들이 보고 싶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기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보금자리를 찾아다녔는데 이제 아기들과 오순도순 지내려고 하는데 아기들을 빼앗아갔어요. 내 아기들인데. 세상에 둘도 없는 내 핏줄인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집집마다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보였어요. 한 통, 두 통, 닥치는 대로 다 물어뜯어 내동댕이 쳤어요. 길바닥에 음식물이 흩어져서 엉망이 되었어요. 보가 참아. 그런다고 네 아기들이 돌아오지 않아. 철대문 뒤에서 은비가 말렸지만 못 들은 척 씩씩거리며 횡포를 부렸어요. 한참 지났을 때 엄마가 나왔어요.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보가,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는 사람들이 깰까봐 작은 소리로 날 타일렀어요. 내 아기 돌려줘요. 내 아기 빨리 데리고 와요. 난 엄마가 못 알아들을까봐 2번씩이나 사정했어요. 엄마는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가,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아. 엄마도 너무 아파. 그래도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다가 골목에서 쫓겨난다? 흥, 쫓겨나도 좋아요. 아기들이 오면 데리고 여길 떠날 거예요.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자 마음이 더 간절해져서 크게 울었어요. 컹컹. 지금까지는 골목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아서 친절하게 돌봐주는 사람들이 고마워서 짖지 않았는데 막 짖었어요. 그것도 한밤중에. 어떤 아저씨가 창문을 열고 시끄럽다고 소리 질렀어요. 엄마는 조용히 하라면서 쓰레기를 쓸어 모으는 빗자루로 살짝 때렸어요. 나는 피하면서 또 짖었어요. 내 아기 내놔요. 엄마는 화가 났는지 빗자루를 휘두르더니 사정없이 날렸어요. 야! 조용히 못해? 내가 골목 밖으로 도망가자 엄마는 빗자리를 주워 들고는 내가 화가 나 흩어뜨린 쓰레기를 쓸어 담았어요.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네, 보기가 집을 뛰쳐나갔네요. 아이들과의 준비되지 않은 이별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뛰쳐나가는 장면까지 읽어봤어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이별이 쉽지 않죠. 저도 어릴 때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제 새끼가 다 커서 여기저기 분양을 보냈을 때 어미한테 좋은 집에 가는 거야 라고 여러 번 얘기해주고 데려가곤 했지만 어떤 강아지는 며칠을 밥을 안 먹는 강아지도 있었고 또 어떤 강아지는 아무렇지 않게 잘 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듯이 아주 뭐랄까 좀 평온하게 이렇게 지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밥 안 먹는 친구는 굉장히 애달펐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다음 세 번째 집을 나간 보기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한데 다음 세 번째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파파책이었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